안녕하세요. 중수돌이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목요일 저녁이고요. 오늘은 코스피가 0.61%, 코스닥이 0.64% 상승 마감을 하고 장이 종료가 됐어요. 어제 그 미국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가 FOMC 이 회의가 끝날 때쯤 파월 의장이 이 국채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큰 영향은 받지 않았다. 큰 영향은 받지 않았고, 대외적으로 악재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어제부로 마무리가 되는 그림이 나오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양매수가 좀 나왔어요. 코스피 연기금은 매도세가 나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오늘은 좀 매수를 하는 분위기가 나왔어요. 오전에는 참, 한 6개월, 7개월 만에 기타 법인이 매수하기를 조금 의아하다 했더니 역시나 오후장에 팔아 처먹었다. 그리고 오전엔 투신이 좀 팔다가 오후장에 사 모으는 그림으로, 오후장에 특히나 기관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오전에 팔았던 외국인도 결국엔 끝은 매도로 끝났지만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후장은 양매수였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으로 끝났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관 같은 경우는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코스피 쪽에서만 방어를 항상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강하게 그래도 들어온 부분이죠. 코스피 쪽으로만 기관이 가다가 코스닥을 기관이 방어하게 되면 희한하게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이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종목들이 죄다 힘이 없어요. 누가? 얘네들이 사면 우리 개인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어거든요. 힘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래요. 항상 위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밑으로 떨어지는 걸 받는 그림이에요. 얘네들도 우리 개인들과 별반 차이 없게끔. 그래서 시장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말고는 그렇게 엄청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이었고,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오늘 이 나파벨탄 관련해서 종근당 바이오, 경보제약, 그다음에 종근당 홀딩스, 국전약품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죄다 이 거진 20% 하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제약바이오들의 발목을 좀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림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SK 그 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하면서 따상을 갔어요. 130%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돈 수급이 몰리면서 실제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을 수 있겠구나라는 반반의 생각이에요. 그게 종근당 때문일지, 이게 치료제 거부에 대한 이야기 때문일지, 아니면 SK 바이오 사이언스 때문일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시총을 받칠 수 있는 종목들만 좀 버텨주는 그림이고, 나머지는 그냥 전향 한 흐름으로 끝났다라고 봐도 되고요. 어찌됐든 어제 945에서 950포인트 정도 코스닥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953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949포인트에 마감을 하는 그림이고요. 주봉상에 953포인트가 일단 요 자리는 넘겼고, 그럼 그 다음으로 저항이 되는 자리가 여기죠. 951포인트,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저항이 953포인트가 나와요. 여기 음봉 자리. 요 자리거든요. 근데 일봉상으로 돌아오면 어찌됐든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를 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 추세선 부근까지 도달을 했으니까 내일 시초가가 갭이 뜨거나 아침부터 강하게 치지 않는 이상은
한 번은 눌릴 수 있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한 번은 눌릴 수 있는 관점이고, 어찌됐든 요 박스권을 벗어났다라는 게 긍정적인 흐름이고, 그렇다면 눌렸을 때 이 박스권 상단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나타나주면 되는 모습이다. 그게 936포인트 정도, 936에서 940포인트만 이번 주 이탈하지 않으면 다음 주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길게 빠지더라도 930포인트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309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고 3066포인트로 마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 3100포인트를 넘어서는 게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090포인트가 어디예요? 최근에 나왔던 요 윗꼬리 자리예요. 요 정도 윗꼬리 자리가 3096포인트 정도 되는 부분이니까 요 정도를 넘기는, 그러니까 31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림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얘도 뭐 그냥 대략적으로 추세선을 그거 본다고 하더라도 고점과 고점을 만나는 추세선이 위에 있고, 또 고점과 기존의 고점이 하나 만나는 자리를 그어보면요, 이렇게 그어보면 언제예요? 어제 저점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뭐가 어찌됐든 간에 위에서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선 위로는 올라탄 그림이다. 그러면 오늘이 요 자리면 내일은 어디 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이 밀리더라도 3029포인트, 3030포인트 정도 되겠죠? 3030에서 3025포인트 정도까지만 열어두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장이에요. 뭐 장이 끝나고 미국도 10년물 국채가 5%가 상승했다라고 또 하던데, 사실상 다우는 큰 영향을 안 받죠. 나스닥만 대부분 기술주들 위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 그러면 코스닥이 위험하기까지는 하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시장은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코스피 코스닥 같이 움직인다. 대신 이 상승폭만 다를 뿐이다 라고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는 벗어난 그림이니까 내일 금요일이죠. 투심이 약한 날이고 또 주말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한 날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일 그리고 월요일만 또 잘 넘기시면 화요일부터는 또 한 차례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와서 오늘은 뭐 신규로 또 봐야 될 종목들은 많지만, 그래도 기존 종목에서 재료와 차트가 있는 종목들 안에서 그러니까 수익 극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오늘은 신규 종목을 들고 나오지 않았고요. 어제 혹은 3월 이후에, 저번 주죠. 주말에 셋째 주 관심 종목으로 내놨던 요 종목 안에서 좀 종목들을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네오이지 홀딩스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했죠. 그죠? 한 번 더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 자리만 지켜주면 33,000원, 요 자리만 지켜주면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처럼, 어찌됐든 들고 계셨든 수익 실현을 했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 차례 오늘 고점에서 우르륵 하고 물량이 좀 터져서 내려왔어요. 물량이 터져서 내려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박스권을 이 박스권 이 위에서 버티느냐 안으로 들어오냐의 관점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고 다시 올라올 때 고점을 갱신하는지 또 이 42,000원을 또 한번 갱신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정리 관점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네오이즈 홀딩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휴마시스 오늘도 4.7% 상승을 했고 시간에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오늘 식약처 진단키트 승인 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왔다. 아무튼 제 말씀 듣고 매매하셨던 분들 축하드립니다. 꽤 많은 수익률이 나왔죠. 바닥 대비해서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데 바닥 대비해서 여기까지 20%에 30% 수익률이 나온 거예요. 내일까지 하면 30에서 35% 정도 수익이 나온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내일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 잘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다시 내려오면 또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일단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그러면 못해도 또 요 윗자리 이 7,800원대 확인한다라는 거고, 오늘 시간에서 어떻게 끝났나요? 6,900, 7,000원에서 끝났네요. 7,000원. 그럼 이 7,050원 위에서 이 시가가 형성이 되면 못해도 7,8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높겠네요. 못해도 뭐 내일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위로 올라오면서 몸통이 이 8,200원 위로 올려놓고 끝나지 않으면 일단은 정리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 단기적인 아무튼 내려오면 다시 잡아도 되고요. 어찌됐든 들고 계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 필로시스 헬스케어도 실적이 흑자 전환했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갔어요.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어제 왔었고 요 자리는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기존부터. 그러면 내일 다시 이 자리 확인하는지 혹은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를 체크하셔라. 넘어서야 서고 끝나야만이 뭐다? 그 다음을 또 바로 노려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다. 2,500원이나 2,400원대까지.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수익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일약품은 오늘 좀 하락을 했네요.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일단 올라왔던 자리를 누르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밑으로는 오늘의 저점이 일단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내일 일단 하루 더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얘는 넉넉 잡아서 4만원을 손절 자리로 잡고 종가상 잡고 대응하시면 못해도 한 번은 이 48,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확률이 높다. 48,000원에서 5만원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4% 정도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 상승 자체가 거래량이 얼마 터지지 않아서 요 거래량 이상을 못 넘어서니까 여기 몸통을 맞고 밀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단 오늘 어느 정도 이 자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내일 강하게 뭐 15,000원대까지 밀리지 않는 이상은 한 번은 더 위로 올라올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그럼 17,500원이나 18,000원에서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까지는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 종목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종근당 관련된 애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한 10% 15% 생각을 했는데 시가부터가 거진 19%로 시가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은 했지만 기존에 어느 정도 저항을 만들어놨던 그냥 자리를 넘지 못하니까 그냥 맞고 밀렸거든요. 결국엔 기존에 여기가 한 차례 저점이었고 반등을 했다가 누른 자리, 즉 여기서 누르면서 기어 들어왔던 애들이 요 그림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밀리면서 위에서도 물량을 털긴 털었었겠지만
너나 나나 다 물린 시장, 물린 종목이에요. 갭으로 확 밀어버렸으니까. 즉, 시가보다, 아니, 그니까, 상승 나왔던 자리를 그대로 다 메꿔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거를 요렇게 다 메꿔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든, 예전부터 그냥 요 안에서 박스권이 나올 수 있겠다,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처럼 지금도 그냥 그런 그림으로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의 자리가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는 자리기는 하지만 혹여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을 수 있다. 월봉의 모양이 별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주봉은 뭐 그냥 밀릴 만큼 밀렸고요. 그러면 15만원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 14만 7천원 정도까지는 일단 열고 대응을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4만 여기까지 빠지려나. 15만원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 좀 애매하네요, 자리가. 여기 14만 7천원까지는 밀릴 수 있겠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상 이 상승을 했던 재료가 뭐라 그럴까요? 소멸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찌 됐든 임상 3상은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소멸됐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 자체가 다시 3상이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어찌됐든 이 추세를 벗어나는 그림을 좀 만들었다가, 아이고 이 추세를 벗어나는 그림을 좀 만들었다가 결국엔 다시 이 추세로 기어 넣어놨어요. 그러면 요 자리에서 못 지킨다면 요런 자리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요런 자리면 대략적으로 한 14만 5천원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그렇게 저점이 멀진 않았다. 다시 요 자리까지 밀린다면 여기서 중간값을 그어보고, 그러면 여기 닿으면 여기까지는 올라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 밀리면 다시 내려오는 거고, 밀리지 않고 뚫고 올리면 한 번은 그래도 요런 자리, 못해도 18만원까지는 못해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어찌 됐든 이 자리는 한 번 더 매꾸로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HLB였나요? 어디지? HLB도 뭐 장 막판에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훅 올려놓고 그냥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시가를 미는 그림이 좀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더 밀리더라도 언젠간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얘는 뭐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상한가를 강하게 말아놓고 시가를 개파락 시켜놓고 그냥 눌러버렸어요. 상승했던 부분까지 다 눌러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뭐 그 이상의 상승을 한 번은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마감을 진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수급은 들어왔어요. 결국에는 뭐 기관 애들 손절하고 외국인도 손절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래나 저래나 들어온 사람은 들어왔고, 이 종근당 바이오의 주포가 외국인이나 기관은 아닐 거다. 외국인이나 기관은 아닐 거다. 그런 애들의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주포였다면 요런 그림보다는 올려놓고 요 위에서 노는 그림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 마지막을 주저앉는. 왜? 여기서 지들 물량 털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수급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고, 어차피 뭐 어느 정도 매도 하시든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종근당 바이오를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얘도 매한 가지로 올렸던 부분 다 내려앉혔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또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박스권을 이탈하더라도 55,000원 부근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을 거다. 55,000원 가격이 58,000원부터 해갖고 이렇게 보면 57,000원 57,000원을 이탈할 확률은 드물 거다. 그럼 여기까지 열어두고 단기적으로 요 안에 박스로 또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다? 이 위로는 한번 올라온다라는 거고, 기존에 올라왔다가 누른 자리라서 사실 요 자리가 갭자리는 아니지만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갭이 생겼다. 그럼 뭐 요 자리까지는 갭을 메꾸러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7만원까지 못해도 7만원 정도까지는 갭을 메꾸러 간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 상단은 73,000원을 때릴 확률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시 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급하게 빠졌어요. 급하게 올려놓고 또 급하게 빠졌다라는 거,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거를. 뭐가 급한 건진 모르겠지만, 뭔가 계속, 물량을, 글쎄요. 물량을, 이게 개미털기라는 용어가 있죠. 그런 관점으로도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오늘 싹 빠져나가고 이제 이 종목은 나가리다라고 할 거면 거래가 더 빵하고 터져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한가를 쳐 밀어도 되거든요. 그냥 강하게. 근데 굳이 그러질 않았어요. 아침에 살짝 올랐다가 계속 하루 종일 이 분봉상에 돈이 없으니까, 아니 말 그대로 올릴 이유가 없으니까 이 구름대를 하방으로 해가지고 지나가죠. 그죠? 이제 이 자리를 다 벗어날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하락하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즉 개파락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 개파락이 무서운 거다. 오늘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겠지 라고 방심하는 순간 개파락으로 또 한 번 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신용 미수 물량들은 좀 많이 그래도 좀 털렸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신규 매수의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젠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오는 이 이평선을 이제는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오늘 이렇게 벗어났죠. 일단 벗어나서 이제 얘가 밑으로 깔리면 어디 이 윗자리 2평 따먹기까지는 또 가능한 자리가 나온다. 그 자리가 15만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고, 밑으로는 13만원 부근만 지지를 해주면 15만원까지는 또 열려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에 비해서 대웅과 대웅제약, 오늘 종근당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영향을 받았죠. 어제 올라왔던 부분을 다시 다 반납시켰어요. 얘도 반납을 시켰다라는 거고, 다시 밀리더라도 어제의 저점이죠. 33,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큰 무리는 없을 자리다.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 37,000원 매꾸로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웅제약도 마찬가지. 얘도 12만 5천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웬만하면 12만 7천원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고,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목표가는 요런 자리대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지켜보자 라는 관점이에요. 16만원대 16만원 16만 5천원인데 16만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고 종목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디텍 매드도 오늘 좀 하락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나왔죠. 일단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니까 그죠. 여기서 박스를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 놓은 자리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던 자리니까 요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 그러면 다시 한 차례 밀리더라도 이 양봉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17,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또 한번 요 위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만원대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지켜보자 라고 볼 수 있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오늘 고점 갱신을 못했어요. 뭐 2% 정도 상승을 했다가 결국엔 누르면서 이 구름대를 벗어났다가 다시 뭐 구름대 안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누군가 만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쟤는 저점을 올라가던 저점을 살포시 이탈하기는 했지만, 그죠? 밑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이탈했죠. 그럼 다시 내일 이 위로 올려놓는지를 확인하시고, 올려놓는다면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갈 거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 구름대 안에서 자리 잡고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요 안에서 요 안에서 위아래로, 그게 아닐 거라면 요 추세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추세 안으로만 올려놓으면 돼요. 올려놓으면 된다라는 거고, 밑으로 혹시나 구름대를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빠르게 올려놓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못해도 16,5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더 바라보셔라. 어찌됐든 이 2만원 자리는 한 번 더 확인하러 분명히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오늘 하락했죠? 오늘 하락했어요. 얘는 조금 애매하게 모양을 만들고는 있어요. 그래도 요 음봉을 기준 잡고, 그리고 이 음봉의 고점을 기준 잡고 이 안에서 물량이 움직이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밀리더라도 종가상 올려만 놓으면 되는 거고, 위에서 쳐맞으면 다시 밑에서 지켜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리 위로 올라타야 어디 그 다음 박스권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횡보할 거냐 여기서 횡보할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얘는 어찌 됐든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온다면 17,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자리예요. 대신 이 횡보가 길어지면 안 됩니다. 길어지면 목표가가 목표가가 낮아진다. 그 이유를 바라봐야 된다. 지금의 자리에서는 빠르게 올라온다면 17,000원대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단기적으로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휴마시스가 사실 이 식약처에서 진단키트 승인 뭐 어쩌고 저쩌고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온 뒤로 필로시스는 개인적인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호재가 따로 있었고, 또 PCL 같은 경우는 3자 배정 뉴스가 나왔어요. 걔는 후발주자로 참 좋죠. 예전에 남들 갈 때 못 가더니 남들 다 주워 받고 빠질 때 PCL은 아직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PCL이 승자죠. 결국에는 토끼와 거북이처럼 봤을 때 남들은 죄다 토끼였는데 PCL만 진단키트에서 거북이 짓을 하다가 그 거북이가 결승점을 통과한 꼴이에요. 토끼는 너무 빨리 가서 쉬다가 잠들어 버린 거죠. 일어나 보니까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주머니에 지갑이랑은 핸드폰이랑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는데, 자, 뭐 어찌됐든 이 종목도 좀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KPM 테크 오늘 뭐 0.33% 하락으로 마무리되기는 했는데, 저점을 찍었을 때 이 음봉의 몸통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당연히 거래가 적게 나왔으니까 요 자리에선 지지가 나온 그림인 거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이 음봉의 몸통을 내일이나 월요일 날은 넘어서는지 3,050원 위로 올라서서 종가가 형성되는지 체크하고 나면 다시 요 자리를 또 3,130원 확인, 맞고 떨어지는지 넘어서는지 종가상으로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머지 않은 것 같다 얘도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얘기했던 시스웍도 쌍바닥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이제 머리를 조금씩 다시 들고 있어요. 그죠? 요런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단기적 관점에서 먼저는 2,200원, 2,200원 넘어서면 2,300원 부분까지 또 한 차례 볼 수 있고, 요렇게 박스권이다. 그럼 거기에 또 중간값을 그 부분 박스권 들어서면 2,500원, 그 다음에 2,700원대까지 또 요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뭔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목 중에 얘도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이슈가 없으니까 얘도 구름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죠. 이제 구름대도 거진다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기간이.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는 뭔가 한번 모양새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뉴스가 뭐 나올 만한 뉴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실적이 잘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적하고는 크게 관여가 없는 종목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 실적 발표가 벌써 났나요? 안 났나요? 적자 전환했네요. 어찌됐든 뭐 재료는 나왔으니까 재료 소멸이고, 그럼 더 이상 악재가 될 만한 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슬금슬금 모양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리딩방, 공부방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특히 공부방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